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저는 입술에서 이 주장을 변치 않겠습니다.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주의 종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지금 열심히 진행됩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주 물리학과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요. 이것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이론은 목사님들이 아마 최고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일반 우주 물리학자 전문가들 빼놓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세계적인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진화론이냐 무슨 뭐 창조론이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최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참 새로운 이론이 나올지 그때그때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거의 끝났다. 물리학의 세계는 끝났다. 뭐 과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양자역학 이후에 더 이상 없다.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2달을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 무궁무진한 흥미진진하고 이 책을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친다면 아마 들썩들썩할 겁니다. 절대로 청년들 또는 어린이들, 청년들 나가지 아니할 겁니다. 명분이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책입니다. 이제 4월달, 5월달은 드디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이론이죠. 양자역학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깨겠습니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로 바꾸겠습니다. 놀랍도록 4월달, 5월달에 양자역학의 대부분의 이론이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의 대부분 이적, 기사, 신성 모두 할 것이 양자역학으로 다 입증했습니다. 지금은 철학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을 입증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지옥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문제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은 물리학에서는 최고 높은 경지 학문이라고 그래요. 최고 높은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연력학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은 뭐 아주 저희 장소가 좁아서요 가득 오셨습니다. 열심히들 하십니다. 신청하시면은 장소 비울 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주 물리학과 창조와 양자역학, 예수님의 뭐든지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로든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역학과 예수님 세계는 금요일 날 출간되면은 엔트로피가 특별 유튜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양자역학을 좀 우스갯소리로 섞어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리로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아침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훈련하면 이틀씩 4번이면 끝나잖아요. 2달 만에 양자역학이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꿔라. 포도주는 불변입니다. 가죽 부대는 서구 철학에서 이제 양자역학 과학으로 설명을 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한국 상고사 연구 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추가돼서
5권이 됐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개관 8번째입니다. 이후 2번 더 하고 이제 한국 상고사는요 10번은 구약의 성경적인 근거 5, 신약의 근거 5, 10번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2번째는 한국 상고사 역사적인 입증, 거기에 대해서 지금 8번째를 하고 있고 2번 더 하면 10번째로 끝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한국 상고사가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그걸 입증한 겁니다. 하나님 찬양,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입증하는데 또 10번 하고 끝나고 책으로 엮어서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번째 지금 하는데요, 내용은 좀 어렵잖아요. 이것이 제일 쉬워요. 핵심만 탁탁 하기 때문에 한국 역사 동향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찬양한다. 이건 이스라엘이다. 야벳은 창덕했다. 이건 서구다. 여기까지는 모든 주석이 일치합니다. 셈의 장막은 야벳 이후에 어느 주석가들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21세기에서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 보니까 아시아 한국으로 봐야 된다. 셈의 장막은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서 정확하게 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야벳은 서쪽으로 이동이 나옵니다. 셈이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장막은 또 이스라엘과 다르게 족보가 나옵니다. 에벨의 2 아들이죠. 벨렉과 역단. 그래서 셋으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 둘을 맞추면은 셈의 장막이 아시아 쪽이다. 아시아는 한국 상고사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성경적 근거로 확신 있게 설명해도 빨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요한 문명, 이 상고사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문명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다. 환인 한국 문명이다. 요한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이 나왔고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이 나왔다. 요한 문명에서 이제 인다스 문명, 황하 문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충격적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 단군 조선 이후에 우리는 북부여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작은 마한 지난 변환도 있고 다 있으면 제가 빼고요. 큰 봉우리 북부여 열구시대 건너서 북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카야 이렇게 발전됐다.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냐면 중국이 역사 변경을 시켰고 우리 한국 강단 사가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군 조선 후에 중국 주장은 기자조선이 있었고 기자조선 후에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중국이 왕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자조선 위에 이만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한사군은 저 이북의 대동강, 낙동강 그쪽 유역이다. 그쪽만 한국이 개구리 조그만 우리 안처럼 존재했다.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기자조선이 정말 있었는가? 그 다음에 기자조선 망하고 위만조선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한국 상고사의 핵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이야기들을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기자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기자조선. 다음 시간에는 이만조선, 그 다음 시간에는 한사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조선이 우리나라 당군조선이 망하고 중국에서 기자를 보내가지고 왕으로 책봉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잖아요. 기자가 중국에서 나와서 고조선 왕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900여 년 가까이 통치한 시기를 기자조선이라 한다.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쪽 진짜 속국이었는가? 보세요. 기자조선을 BC 1122년부터 195년도까지 927년 동안 존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이. 그리고 그 전에는 당군조선이었다. 그 후에는 이만조선이 86년 동안 지배를 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어느 것이 진실이냐? 저의 저서 한국역사론에 여기 있습니다. 569페이지 579쪽에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그거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지, 3일째 과학신학까지 가게 됐는지요. 너무도 좀 하나님의 섭리에 제가 놀랍군 놀랍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장입니다. 보세요.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는 수천 년의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 있고 한국 사실은 중국의 일부다. 시진핑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 그 미국 대통령한테 그랬잖아요. 한국 우리나라 일부입니다.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지금 그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부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도 우리나라였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국가를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 이야기고요. 어느 게 맞는가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중국이 셈족이 틀림없는데 하나님 찬양합니까? 중국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앞섰어요. 그러면 골이 연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찬양을 박해한 그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 찬양 민족 아시아인데 아시아 어디냐? 한국밖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그쪽부터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중국은 없어요. 5,0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만 년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국정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줄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을 국가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써버렸어요. 강단 사가들이. 상고사는 없다. 족장사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은 없다.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당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신화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당군 조선도 신화다, 일본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강단 사가들이 주장해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우리 상고서 없다는 거예요. 당군은 실전 인문학에서 신화라는 거예요. 자세히 앞으로 다 밝히겠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저도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당군 신화라고 그랬죠. 당군을 주장하면 당신들 신화를 가지고 그러냐고 막 못된 잡종교들 막 이러고 무시하게 그랬죠. 다 네 권 책에 다 밝혔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고 성경에다 절대 기반하고 성경이 거부하면 아니에요. 성경이 옥혀면은 어떤 이론도 물러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07년 판 국정교과서 한국사 중에서요. 그런데 다행히도 2007년 3월 이후
당군 조선 건국을 신화에서 역사로 바꾸었다. 서울대학교 김몽룡 팀을 비롯해서 고고학 사학자들이 당군 시대 유물을 찾았어요. 가평 저런 데서요. 찾아보니까 그동안 신화라고 했던, 신화일지 모른다는 애매했던 당군이 건국했다고 한다, 남은말 하듯이 교과서에 실렸거든요. 이제는 2007년도 3월달부터 전체 한국의 모든 국가에서 발간하는 책에는 당군이 건국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당군 조선의 유적관이 있어요. 이제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 아니면 안 먹혀요. 이제는 과학으로 양자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모든 성경을 실제론으로 제가 지금 완성했지 않습니까? 역사도 그래요. 실제론이 아니면 누가 안 믿습니다. 잘못된 이론에, 그동안 무지했던 이론에 프레임에 얽혀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위해서 가족부대를 바꿔라. 지금까지 프레임을 바꿔라. 가족부대를 바꿔라. 방법을 바꿔라. 포도주는 불변이지만 포도주를 선명하는 방법은 발전한다. 만일에 방법을, 가족부대를 안 바꾸면 포도주까지 땅에 쏟아버린다. 한국 사람 마찬가지예요. 셈족이 하나님 찬양하는 민족이 입증돼야 돼요. 이것이 진실이죠. 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근거는 삼국유사, 제왕, 운기 등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는 우세였습니다. 삼국유사에 중일연이 주나라에서 기자를 조선에 보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걸 써버린 거예요. 중일연은요, 중입니다. 삼국유사는 좋은 책이면서도 불교에 맞추어서 역사를 찬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삼국유사예요. 그것도 내가 밝혔죠.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 운기,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반조선의 계승의식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식으로 제왕, 운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도전 알잖아요. 조선을 설계한 조선 경국전 유명한 책입니다.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국호를 사용을 제시하며 그 외에도 세조 때 편찬된 동국통감, 영조 때 동국문헌, 비고 등 거의 모든 국가 사서에 기자조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서예요. 왕실록에는 기록 못하죠. 뭐 근거가 없으니까요.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교과서에 과거에 실려버리니까 중국이 그렇게 주장한 이론을 우리 정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단 사가들이 이렇게 사관이 편협되어 있다. 저는 잘못되어 있다. 제야 사과들의 견해를 저는 동의한다.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재 단체호가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우리 역사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우리가 21세기 지금 BTS라든가 세계적인 문화에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그 한국계 감독이 8개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관점이 세계의 관점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생각이 1만 년의 콘텐츠가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한다니,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저는 이렇게 정말로 좋은 자인 것 같아요. 누구도 삼고사는 많이들 하지만은 셈의 하나님 찬양, 그 셈의 장막, 성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연구는 정말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그 다음 장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기자조선이 실제 있느냐, 실제한다는 걸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자의 묘 기자 관련 유적은 고고학적 조사 결과 고려 조선시대에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의 묘가 있다, 기자와 관련된 유적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든 가짜들이에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겠는가? 4대 사상이죠. 중국 비유 거스르면 큰일 나죠. 그때 왕들도 중국에서 허락받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정책이니까 가짜도 만들어 놓고, 이유입니다. 이유. 이것이에요. 이거 4대 사상 때문에, 중국 4대 사상. 예? 진나라 의견 문헌에 기자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조선으로 갔다거나 조선 왕으로 봉했다는 기록, 진나라의 문헌에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의 왕으로 갔다, 봉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중국 문헌에도 없는데 주장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사학자 정인보가 저술한 조선사 연구에서는 기자 조선을 중국인들과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강한 조선에 의해 날조된 것이다 라고 정확히 정인보 정말로 잘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자가 우리나라 상고세 왕이었고 그에 관련된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조선시대 위조예요. 위조. 인터넷 백과에 제가 찾았습니다. 정인보는 그것은 4대 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근거가 없어요. 중국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말을 한 거, 우리 강단 사가들이 반발하지 않잖아요. 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잖아요. 책임지고 있는 역사 권위자들이요. 참 안타까워요. 전 세계 수도였고 중심이었고 모든 문명의 출발지고 유일하게 성경에 국가가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가족 계보로 해서 우리나라가 국가로 이어지고 가족 계보로만 이어진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가족으로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제 민족이 국가간으로 출애굽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간으로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에요. 셈죠.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없습니다. 에도디에 따라 성경 밖의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 성경에도 애굽, 블레셋, 바벨론, 메데, 바사 세상 역사들을 다 다루잖아요. 우리가 다뤄야죠. 성경 안에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자를 인정을 합니까? 날조된 거예요. 성현식 카르미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는 저명한 학자, 사상가였어요. 당대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이 아니라 유지의 낙랑군에 속한 조선의 어느 현령에 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자가 당군 조선을 지배했다는 것은 허구이다. 조금 말하자면요, 우리나라 군수 정도, 상고사에 우리나라 저 한쪽에 군수 정도 했던 사람을 당군 조선이 끝나고 기자 조선이 약 1000년 동안 중국이 왕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그 중국의 영토다. 중국의 부속 국가다. 중국의 가지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자 조선 주장은 조선시대 패착이었다. 4대 사상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왕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왕이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중국에서 인정한다는 사신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그 다음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한 마당에 전국 주장을 거부하면 큰일 나죠. 왕이 쫓겨나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다 기자조선은 고조선의 한 왕조로 추정됐던 국가이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실체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의심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학계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기자 동래설과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한다. 지금 대한민국 이제서 부정한다. 기자조선은 사전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거짓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중국의 사대적 관계에 있던 조선시대의 패착으로 규정한다. 위키디피아 기자조선 중에서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최대 역사 패착, 역사 변개, 사대주의 사상, 중국 사상. 중국이요, 우리나라를 자기 석국으로, 중국이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조상을 누구라고 보냐면 태오복희로 봤어요. 삼왕 오제로 봤죠. 삼왕은 태오복희, 신농, 허는 삼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중국의 조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동의적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화농 12대 막내 아들이 태오복희예요.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신하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역사를 신하라고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자기 역사죠. 똑같은 한 나라였으니까. 당군 때 중국이, 우리는 만주법한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아시아 통치였는데 서쪽으로 자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반란을 일으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아시아가 영토가 넓으니까 인구는 적고요.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력을 키워가지고 한족, 한문할 때 한족을 세우고 중국의 역사를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지 우리나라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랍고 이거 보세요. 이만조선이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토인데 만주가 이쪽이잖아. 만주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쪽에서 서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가는 대로 이동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쪽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토라고 그래요. 서쪽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당군 때 딱 선언을 하고 국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당군 때. 그래서 당군 조선하고 중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흥미진진하거든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증되고 우리가 셈의 장막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이 설득이 된다면은 한국이 21세기 이 중대한 위치, 하나님의 섭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40년 동안 의미를 부여받고 이 연구를 고독하고 눈물 납니다. 잘못하면 또 숱한 역경을 거치잖아요. 연구에도 발표도 못하고. 이제는 세상이 한국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당군조선도 이제 바로 세워졌고 신화가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제야 사가들의 발언이 높여졌고 이제는 제가 이야기해도 당당합니다. 목사가 사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렇게 목사가 대사학가들,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들 그분을 존경하고 방법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쪽 꼭 토기가 나와야 되고 꼭 문화재가 뭐가 발견돼야 된다는 그 논리는 과거 시대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모든 지금 철학도 실제로 갑니다. 근거가 없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형이상학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이 나타나서 입증할 수 없는 세계가 다 진실로 나오거든요. 역사도 입증 못한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은 발굴 안 돼도 다른 사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우리 성경이라든가 통합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촉근이론은 입증할 수 없거든요. 서양의 물리학의 마지막이에요. 촉근이론이. 이건 노벨상도 못 줘요.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학자들은 촉근이론을 다 인정하고 노벨상은 실험에서 입증 못하지 다 인정해요. 호킹은 촉근이론 가지고 블랙홀 다중우주론으로 물리학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잖아요. 입증 못한다? 우리 상고사는 제가 지금 입증해 갑니다. 억울해서 입증해 갑니다. 입증이 되잖아요. 이만큼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주장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이 마지막 21세기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환란 때 했던 것을 인친나는 놀라운 교회사의 마지막이 한국이에요. 성교의 마무리예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완전한 결말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여기가 기자조선이 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기자조선도 이만조선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조선은 바로 이만이 이렇게 이만조선은 또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실체가 뭐인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자조선은 이만조선과 함께 고조선의 변방에 위치하여 존재했다. 존재는 했어요. 이를 중국이 왜곡하여 고조선은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였고 4대 사상, 중화사상을 가진 이시 조선시대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 아직도 애석하게도 강단 사가들이 이걸 따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과서에도 있었고 중국이 꼭 주장한 것을 대변인격으로 참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강단사가 제야사가 하나 되어서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이 정도 끝까지 파고들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로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삼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을 위해서입니다. 삼일체론을 위해서 세계에서 삼일체 민족은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의 찬양이고 한국은 셈의 장막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종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리해서 귀한 교회 죄 종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서 깊은 힌돌센터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사역 중단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셈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